저희가 기술 스타트업을 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최고의 기술이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좋은 서비스는 적정한 기술이 좋은 타이밍을 만났을 때 좋은 서비스가 터진다고 믿는 편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 자체에 집착하는 창업자를 만나면 오히려 서로가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특정한 제품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술은 제품을 만나야지만 사용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기술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용자를 만나는 경우는 B2B 상황밖에 없어요. 근데 B2B라는 거는 결국은 최종 사용자가 누구냐, 최종 사용자가 이 기술을 어떻게 쓰고 있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여기 앞에 있는 이 B2B 사업자, 내가 나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활용을 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만들거나 가공을 하거나 하는 형태의 이 플레이어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최종 사용자를 잘 못 봐요. 잘 못 보기 때문에 본인의 기술 가치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왜곡이 생깁니다. 시장에 대한 왜곡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오판으로 이어지죠. 그게 초기일수록 특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깨달음을 좀 늦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미 시장에서 경쟁자들은 나왔고,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기술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약간 그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처음에 이제 없던 기술을 들고 와서 어떤 혁명 같은 걸, 혁신 같은 걸 일으키는 형태의 어떤 그런 변화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와, 새로운 기술이니까 뭔가 경계도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진입장벽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시기를 대부분의 기술 창업자들이 잘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인상을 좀 갖고 있어요. 보통은 기술 혁신성만 가지고 창업을 하기에 기술 스타트업들은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 혁신성이라는 거는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저게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켰구나, 되게 유니크하구나라는 걸 경쟁자들이 인식을 하는 순간 기술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혹은 그 경쟁자들이 엄청난 글로벌 테크 자이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술 혁신성을 통해서 내가 스타트 지점에서 만들어놓은 어드밴티지를 그 다음 내가 만들어놓은 진입장벽에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진입장벽에 예를 들자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실제 사용자들이 거기에 완전 락인이 돼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네트워크 효과가 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형태의 데이터들이 오가고 쌓이고 할 테니까 그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인 걸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리텐션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 버린다든지, 기술 창업자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성장 프레임워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기술 창업자들은 그 이노베이션, 혁신성, 처음 나왔기 때문에 유니크함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선함이 시들시들해지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다음 단계로 옮겨갈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분들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밖에 남은 일이 없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좀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게 기술 결정론적인 시각, 그 다음에 좀 에고이스트적인 시각과도 되게 맥락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하죠. 기술 자체에 되게 집착하고 혁신성에 되게 몰입을 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기술 창업자들은 보통 CTO와 CEO를 겸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본인이 엔지니어로서의 자긍심과 실력이 그만큼 뛰어나시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워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에서 본인의 포지션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프로덕트 오너에 가까워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구현해내는 것까지가 본인의 역할인 건데, 기술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창업자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나 오너로서의 정체성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인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단계를 놓쳐버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의 프레임워크, 혁신 자체에 집중하는 성향, 이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네이처 같은 부분인데, 그게 겹쳐지면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오너에서 다음 단계, 회사 전체를 내가 아우를 수 있는, 혹은 사업을 새로 개발을 하고 시장을 뚫고 나가는 그 역량을 내가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가장 성장 단계에서 크게 고충을 느끼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개발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일단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본인이 엔지니어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개발 자체를 되게 큰 스케일로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를 많이 느끼시고요. 그리고 HR,
사람에 대한 관리, 조직 자체가 10명일 때, 3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 300명일 때 하나하나가 그때 필요한 형태의 인사적인 어떤 팔러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철학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잘 믹스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크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 개발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인사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 조직을 실제로 성장 가능한 조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발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료를 뽑아보니 국내 창업자를 통틀어서 봤을 때 해외 사업이나 해외 사업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준비 자체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셨던 분들이 60~7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얘기는 일단은 국내 시장에 일단 머물러 있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컴포트 존에서 그걸 깨고 나가실 생각이 없다라는 걸로 저는 읽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 글로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건 저희로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 해외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투자자를 처음부터 찾으셔야 되고요. 정말 도움 줄 사람이 없다면 정부기관 중에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트라라든지 뭐 무역협회라든지 해외 쪽으로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든지 그런 쪽에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요새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을 먼저 두드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런 쪽을 잘 연결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국내 투자자를 만드는 것도 첫 이제 발걸음이 될 수 있고요. 결국 노력은 다 마음 먹고 그냥 얼마나 내가 의지치를 가지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리스크 크고 해외로 나가는 것들은 되게 안개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훌륭하게 또 읽어내는 그런 적지 않은 훌륭한 창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 빨리 가셔야 돼요. 그 로컬로 가셔야 되고, 이거는 사실 지방에 있는 대학생 창업자들이나 예비 창업자들한테도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학교 근처에 있는 게 그게 보면 약간 컴포트 존이거든요. 국내에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작고 해외 시장이 크지만 한국 시장은 가깝고 내가 이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적으로는 컴포트 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외 시장은 기대되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크겠지만 내가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멀어 보이고 난관도 훨씬 더 깊어 보이는 그런 측면들 있잖아요. 컴포트 존이 아닌 거죠. 예비 창업자, 대학생 창업자도 똑같아요. 학교라는 컴포트 존에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뛰어난 이제 기술이나 되게 스마트한 학생들을 만나면 정말 창업에 뜻이 있거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만들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서울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에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 용돈을 조금 더 받아서건 아니면 알바를 열심히 해서건 간에 서울에 조금이라도 몇 달 정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투자를 받던 뭐 상금을 받던 간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실제로 메인 게임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뛰어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글로벌 진출, 저는 비슷한 생각 같아요. 작업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실제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 창업은 저는 적성검사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인생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나에게 어떤 자질이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해내는 일종의 자기 탐구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드셔도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이나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거 저는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시장에는 너무나 많이 계시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완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십시오.